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조금 스피드를 업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뽕나무는 이렇게 생겼다. 앞에서 다 피목하고 바지요, 뿌리하고 지상부. 요건 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예요? 자, 요건 뽕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뽕잎이 이렇게 원추행으로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조금 이제 광엽이니까, 잎이 넓으니까 조금 다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뽕 품종은 통상적으로 몇 개냐, 한 20여 품종 정도 나와 있다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뽕잎을 생산하는 품종은 뭐가 있느냐, 계량뽕과 청일뽕, 계량뽕, 청일뽕, 개청, 됐죠?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수일뽕, 한성뽕, 밀성뽕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최근에는 잎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잎보다는 더 경제성이 있는 오디, 요것은 뭐다? 대성뽕하고 만나 오디뽕, 얘가 뭐다? 대표적인 오디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애들이다. 대성한다 이름을요. 그 맛이 있다. 그래서 만나뽕, 대성, 만나오디 요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젖붙이기 하잖아요. 젖붙이기. 이것은 젖붙인다는 것은 자 이거예요. 내가 이제 뽕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얘가 이 품종이 아주 뿌리가 약해. 뿌리가 약한데 위에 열리는 오디는 아주 크고 아주 좋아. 그런데 뿌리만 약해. 그러면 뿌리를 아주 강한 뽕나무가 있어. 이 뿌리가 아주 강한 뽕나무는 오디는 별로 볼품이 없어. 맛도 없고. 그럴 경우에 자 뿌리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양 수분을 잘 흡수하고 환경체에 잘 견딘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뿌리로 쓰는 거예요. 밑에 대목이라고 그래요. 대목으로 쓰고 위에 어디가 맛있고 크고 얘를 위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를 잘라와서 여기에 뿌리가 있어 요만큼 자란데 접을 붙이는 거예요. Excuse me. 요때는 이제 위에는 밑에는 뿌리가 아주 스트롱하죠. 위에는 어때요? 약하죠. 그런데 이 접수를 이제 위가 튼튼하면서 어디가 아주 맛있고 크게 달리는 얘를 이렇게 딱 동여매는 거야, 한마디로. 요 동여맬 때 형성층이라 그래요. 바깥에 비층에 보면 약간 초록색이 나는 부분이 있죠. 그 한쪽만 이렇게 맞추면 돼. 잘랐어. 그는 막 V자도 있고 T자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비닐로 딱 매놓아. 그러면 여기에 딱 붙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자라서 가지가 벌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열매가 달리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이제 아래를 대목, 위에를 접수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이 자르는 칼을 뭐라 하는 접두라고 그래요. 접두. 칼. 그래서 접두를 뭘 이용하는가에 따라 갑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품종이 좀 발화가 빨리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보통 되는 것 해서 올뽕, 중뽕, 늦뽕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고, 또 누에 키울 때는 봄에 키우기 위해서 잎이 빨리 나는 뽕, 먼저 나는 뽕을 봄 누에똥, 그 다음에 가을에 나는 것을 가을 누에똥, 이렇게 뽕 이렇게 구분하고, 또 봄, 가을 누에용 뽕으로 나누며 누에의 나이에 의한 분류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러면 잎의 그 퀄리티, 질은 어느 게 좋느냐? 봄뽕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녹차 있죠? 녹차도 봄에 일찍 나오는 게 가장 퀄리티가 높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개량한 품종들이 요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고, 청일뽕.
정도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강 갑니다. 처음에 청일봉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청올봉이죠, 그죠? 예. 청올봉. 청올봉은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색깔이 컬러가 다르죠? 붉은색이죠? 붉은색이잖아요, 열매가, 그죠? 예. 자, 요것은 수량성은 계량봉하고 비슷하나 홍올봉, 그렇죠? 홍올봉보다 25% 정수화됐다, 수량이 좀 높다 하는 거고, 요 실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번식하는 것을 실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수성봉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고, 이렇게 생겼죠. 어디가 있기 전에는, 처음에는 약간 초록색 비스무리 하다가 붉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화갑니다. 익게 되면 이렇게 검게 변하죠, 그죠? 수성봉은 수량성이 매우 높고 내동성이 보통이므로 전국에 재배가 가능하다. 자, 요게 뭐냐 하면 뽕나무를 재배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이 좋은 토양 조건이 좋은 데는 뽕나무를 재배를 안 해요. 주로 경사지, 중산간지 이런 데 많이 하거든. 그러면 냉해 또는 동해를 많이 입어요, 추위 때문에. 그런데 이런 품종들을 재배하면 전국 어디서나 재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됐죠? 수성봉이. 그리고 자,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수성봉은 혈압을 낮추는 물질이 있는 카바, 그리고 혈관을 보강하는 루틴. 자, 요거 딱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다? 메밀이죠. 예, 일본말로 소바. 그래서 우리 의령 소바가 대박을 치고, 진주 하면은 냉면이 한국 최고의 음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가면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메밀국수입니다, 그죠? 근데 강원도 메밀국수는 아주 소프트해요, 부드러워요. 먹으면 아주 소화가 잘 돼. 근데 우리 경남이나 이쪽 전남이나 남부지방 쪽의 분들은 너무 소프트한 건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좀 스티키한 거, 약간 끈적한 걸 좋아해. 그래서 냉면도 그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맞춤형 면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산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디를 먹으면 뭐 한다? 갑하고 루틴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루틴은 또 눈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시력에도 좋고 혈관 보호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딱 나오는 군뱅이 하면 뭐예요? 인돌 알카로이드 성분이 있죠. 오메가3, 6, 8 다 있죠. 그러니까 군뱅이가 얼마나 위대한 군뱅이다, 산업곤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도 이만큼 기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말할 수 없는,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효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뽕을 먹으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좋다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계셔. 예? 너무 많이 드시면 당 함량이 높잖아. 당 함량이 높으니까 당뇨 환자들한테는 주의를 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럼 몇 개, 하루에 10개 됐습니까? 하루에 10개 이내로 드시면은 지속적으로 드셔야 좋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면 6월 달이면 어디가 나오고 7월 달 되면 보관이 어려워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안 나오는데. 그래서 가공업이란 게 생겨난 거예요. 생과를 먹는 게 맛있지. 하지만 나가 8월 달, 9월 달도 먹고 싶다 하면,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0도에서 1도씨에서 보관하면, 저장하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건 아주 특이한 방법인데, 매실이 있죠, 매실. 저장할 때 매실을 하나씩 탁탁탁 넣어 놓으면 이 보관이 한 2달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돼. 간장을 담죠? 간장을 담을 때 밑에 메주를 딱 장독 안에 이제 할머니, 엄마들이
딱 집어넣으시죠? 그죠? 그러고 이제 간수 이렇게 딱 넣고 나서 맨 위에 처음에 간수 넣고 이제 메주를 넣죠? 넣고 맨 위에 뭘 넣어요? 맨 위에 뭐 넣는 거 있잖아. 숯하고 고추, 붉은 거. 고추를 넣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모들이 아주 대단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럼 숯이 소독 기능을 해요. 잡균을 제거하는 기능. 고추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냉장고 같은데 숯을 딱 한번 넣어놔 보세요. 숯을 넣어놓으면 뭐 한다? 잡균 분성이 안 돼. 물론 동전도 그 역할을 합니다만 10원짜리 옛날에 동전 있죠. 지금 500원짜리 말고 10원짜리 그건 구리로 된 성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 얘기가 나왔다.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이제? 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냉면집에, 유명한 냉면집에 가면은 냉면을 주는데 어디 그릇에 줍니까? 어떤 그릇? 노쇠 그릇이지, 노쇠 그릇. 노쇠. 그러니까 컬러가 무슨 컬러? 황토색. 황토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노쇠 그릇. 거기에 노쇠 자체가 살균 작용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 지혜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 있어요. 서빙하는 내가 알바생이다. 알바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어. 무거워 이게. 하루에 뭐 200개씩 이렇게 하면 나르려고 생각해 봐요. 그냥 플라스틱 같으면 이게 뭐 한 30g 밖에 안 나가는데 이게 그릇 하나가 1kg 나가요. 이게 안에 내용물 물하고 포함하면 2kg야. 엄청 힘들어. 그런 것도 있지만 구리, 노쇠가 그런 기능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 이제 나왔으니까 또 하나 얘기합니다. 장독 있잖아요. 장독, 항아리. 흙으로 빚었죠. 흙으로 빚었거든. 근데 이게 플라스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역할을 하더라. 얘가 숨을 쉬어. 무슨 장독이 숨을 쉽니까? 구워서 뭐 공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발효하는데 아주 유용균들이 번성하는데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는 게 이 항아리입니다. 독이죠, 독, 항아리. 그래서 우리 산업화, 우리 농산업하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농산업, 그 다음에 산업곤충 하면서 산업이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돈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죠? 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럼 old is new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것을 잘 활용하면은 새로운 신수요,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겠다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할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 과거에 뭐 있는데 이걸 새로운 산업하고 뭔가 매치를 어떻게 시켜볼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저 달나라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AI처럼 막 돌려보는 거야. 돌려봐서 뭔가가 하나가 딱 히트오픈 하면은 이거다. 그래서 검증을 주변에 아주 유능한 분들 내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그거 할 사람 말고 아주 정말로 진실되고 해박한 사람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증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업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갑자기 뭐 아이디어 하나 있다 해서 막 벌려버려. 막 시작을 해. 그럼 있는 돈 없는 돈, 뭐 형님 돈, 동생 돈 다 끌어서 해가 한 방에 팍 집안이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런 산업이에요. 그런 사업 하지 말라고. 첫째는 아이디어가 아주 탁월해야 돼요.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그 분야는 나는 뭐 한국 최고, 세계 최고다 정도까지 공부를 하라고. 아니면은 기업체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더 나를 키워야 돼. 그 나 혼자 힘으로
정말 힘들다 하면은 정말 뜻이 맞는 친구하고 같이, 그러면 힘이 배가 되는 게 아니고 3배, 4배까지 이렇게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고가 된 다음에 사업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군뱅이 하면은 조영손, 그 다음에 누에 하면은 뭐 김말통, 그 다음에 또 동해덩이 하면 김땡땡, 뭐 남땡땡 할 정도로 딱 스타가 돼야 돼.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의 역량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게 있어요.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뽕잎, 당뇨에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이제 제품 만들어. 효과 있으니까 내가 뭐 있는 돈 없는 돈 투자했어. 기계도 사고 내가 뭐 법인 등록도 하고 공장도 만들고 다 했어. 어디 팔 건데? 누가 사는데?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은, 요즘 시대는 기술은 30이고 마케팅이 70입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기술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케팅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자금력이 있으면 뭐 한 뭐 1,000억이나 뭐 500억 있으면은 홍보를 막 전국 방송에 때리면서 갈 수는 있어요. 효과는 있으니까. 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뽕잎을 가지고 아니면 오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산업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디를 생과로 공급하는데 맥시멈 길어야 2개월이다. 그러면 이것을 겨울에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오디 즙을 짜는 거예요. 즙을 짜서 이 즙은 사람의 이제 특성이 그래요. 요거를 물 대신에 마실 거냐? 아니면 내가 약처럼 마실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먹던 오디의 맛을 씹어가면서 이렇게 소위 촉감을 느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양갱을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가야 돼. 군뱅이처럼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그럼 양갱, 오디 양갱을 만들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마시는 위주로 간다고 하면은 뭐예요? 즙을 짜서 하되 물의 농도를 얼마쯤 맞출까 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당도를 얼마나 할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라지 연구할 때 우리 이제 농민분들이 교육을 이제 같이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농민분들은 이제 생각이 진실되고 진짜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말 그대로 진하게 짠 거야. 진하게 짜서 이제 주는데, 우리는 좀 면역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포닌에 대한 겁니다. 별로 안 접해본 경우에는 먹으면은, 센 걸 먹으면은 띵합니다. 엄청 독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도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농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장복하는 경우, 한약재는 3개월 이상 장복하지 마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1년 내에 꾸준히 먹어도 당뇨 문제가 없고 다른 문제가 없게끔 농도를 맞춰주는 거지. 그러면 연중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지. 팔로가 가능한 거지. 그게 머릿속에, 그 사업계획서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화해서 판매하기 전까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샘플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뭐 8개 도, 그 다음에 5개 광역시입니까? 해서 대표자를 3명씩 뭐 연령대별로 해서 딱 해가 들여보는 거라, 그냥 뿌리는 거죠. 뿌려서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뭐 개선할 점 다 적어 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최종 집계해서 똑같이 나오면 최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업성을 볼 때 너무 젊은 층들은 안 먹을 것 같다.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을 생각하니까
이쪽에 맞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이쪽에 것을 원하신다 하면은 그쪽에 방향을 타겟을 해서 어떤 층을 타겟으로 할 거냐. 그게 사업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는 여러 가지 판매법이 있죠. 첫째는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이 웹상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제 도별로 또는 시군별로 대표자를 딱 정해놔서 이제 아주 잘 파는 분들을 통해서 얼마를 판매가를 주죠. 그죠? 그게 뭐 좀 와전대가 요새는 다단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비자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 물건이 10만 원짜리 되면 안 되고 만 원짜리 물건이 2만 원에 판매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3만 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게 10만 원, 20만 원에서 팔면은 이 소비자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양심적으로도 안 맞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판이 가장 좋아요. 직거래가. 그러면 내가 또는 내 마을이 딱 형성이 되어서 주민분들 같이 하든지 해서 도시민들을 다 유입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야 한번 먹어보면 너무 좋더라 해서 구매하고 구전 입을 통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왜? 느려. 처음에는 느려. 그러나 한번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단계는 엄청 빨리 가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은 보여주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돼. 아낌없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농약 치고 뭐 조금 그래 한 거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한다. 진짜 내추럴하게 나는 자연 그대로 한다. 건강만 생각한다 하는 그런 걸 아낌없이 보여줘야 돼. 내 농장에서.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성봉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봉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성봉은 드디어 이제 코리친 처리라는 게 나오죠. 우리 코리친 하면 생각나는 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죠. 그죠? 2배체, 4배체에서 뭘 만들었어요? 3배체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죠. 그죠? 예, 그분이 우장춘 박사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우장춘 박사님이다. 그래서 OD에는 또 항산화 물질인 C3G가 있어요. 이 블랙베리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혈압을 낮춰주는 루틴이 앞에도 나왔지만 여기도 있더라. 그래서 OD에는 루틴 혈압을 낮춰준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만나 오디뽕 이것도 국상 20호의 코리친 처리를 해서 4배체로 만들어서 한 겁니다. 수량성이 높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묘를 어떻게 심을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은 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경영상의 뽕나무 재배 한계 표고는 중북부 지방은 500m입니다. 남부 지방은 600m입니다. 그러면 거의 저 소위 산만대기 저 위에 산골짜기 지리산 뭐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다 재배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갈수록 뭐합니까? 또 청정 지역이고 하니까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